국내 저작권 피해 사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천만 관객을 동원한 한 영화는 개봉 전 원본 필름 불법 복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국내 개봉 중인 영화가 원판 그대로 중국에 불법 복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콘텐츠 시장은 저렴한 비용의 저작권 보호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요.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 토탈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유통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IS뱅크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회사는 7년 전에 인터넷망이 발달되면서 각종 불법 다운로드가 심화되는 것을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들이 전 세계에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기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했던 회사입니다. 오늘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발표회가 있으신데 이번 취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그간 우리 임직원들이 노력하여서 이 기술을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간 각 국가 간에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법적 대응과 또 그 법적 대응에 대한 정책적 의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서 저희가 상업적 서비스 기반 기술이 완성됨과 아울러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되었으며 이 공개를 통해서 많은 창작자가 자기들의 그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렴한 비용의 저작권 보호 기술과 이미 유출된 콘텐츠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서비스, 즉 단속을 통한 불법 복제 배포 감소 서비스를 내세운 시스템인데요. 이날은 저작권 업계의 새 역사를 쓸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가칭 사우론이라는 시스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우론에는 불법 게시물을 감시하는 많은 인공지능 웹 로봇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웹 로봇은 다양한 불법 업로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웹 로봇은 이런 불법 업로드 패턴을 분석하여 불법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훌륭한 기술입니다. 발표회에서 보여주었던 가칭 사우론이라는 시스템은 기존 필터링 시스템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 음악, 이미지, 텍스트, 프로그램 등 각종 저작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동시에 불법 가능성이 큰 파일이 포착되면 감시 요원이 직접 확인 후 삭제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불응하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자료가 자동 스크랩이 되고 고소장이 간편하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사우론은 365일 24시간, 시간당 30만 건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화 시스템인 것이 특징입니다. 한예조 조합과 MOU 체결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거의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생활이 상당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창작 부분이나 그 저작권 부분이 상당히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 복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창작 활동이 너무 많이 위축됐습니다. 창작 활동을 아주 안정적이면서 합법적인 시장으로 돌이켰을 때 그때는 많은 예술인 노동조합원들이 실제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지금까지 많은 창작자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그간의 그 열정 어린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다운되면서 많은 희생을 당해왔고 또 수익 또한 유실되어서 창작 의욕이 상실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서비스 내용을 보고 이제는 창작을 해야겠다. 이제 나의 땀 어린 창작들이 이제는 전 세계 가치 있는 소비자를 통해서 수익화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류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의 또 한국 내, 한국 한류의 해외 모든 유형의 유통을 직접 서비스해주고 창작자의 어려움을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이 기업의 김성진 대표이사는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중소영세 창작자들이라면서 사우론은 힘없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말을 항상 되뇌입니다.
요즘 옥상이나 건물 주변 조경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이런 대체 방법으로 자연 조형물이나 인공 폭포가 등장하면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형물은 시멘트나 석회질로 만들어져 성면이 검출되는 등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시 안에서 자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답답한 도심 안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마음. 삭막한 도시 안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자연조형물은 바로 현대인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실내 조경에서부터 대형 특승목까지 전문적인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 자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 자연조형물을 제작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연조형물이라는 인공폭포라고 흔히 말하는 자연과 그 폭포의 그 흐름을 인조바위랑 인공폭포라고 이렇게 칭하고요. 물을 흘렸을 때 시원한 그 자연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공을 많이 합니다. 자연 조형물을 굉장히 많이들 요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만의 특별한 기술이라던가 뭐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발해서 지금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 친환경 바인더라고 탄성 바인더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이 솜이나 그런 무기질 자체로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바인더라고 하니까 환경에는 물론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재는 다른 자재보다 틀려서 강도도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제품보다는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물질이 안 나오고 이 공기 정화도 좀 시켜주면서 우리가 특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자체가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바인더를 이용한 조형물은 친환경 제품으로 독성이 없고 인체에도 무해하고 제품 자체가 숨을 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강도가 높고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제품의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특허 출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보면 동굴인데요. 네. 실제로 보면 정말 돌 같거든요. 예. 이게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친환경 바인더 그 재질로 바위를 만든 겁니다. 네. 단단하고 어떤 돌 느낌이 확 나죠. 더. 다른 제품 FRP 느낌이 가볍게 보이는데 이 GRC는 그 재료로 만들면 이렇게 많이 잘 나옵니다. 바위 간이라든지 직접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정말 아니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히 무늬도 그렇고 네. 돌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두께가 한 20mm에서 15mm 두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시공을 하면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다 시공이 되면 이런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칼라까지. 친환경 액상 바인더에 시멘트 무첨가형 무기질 바인더를 첨가해 철 구조에 1차 도포하고 2차 도포 시 형태에 맞게 조각한 후 지정 칼라색으로 도장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제작 시공하기 때문에 이음새 작업이 없어 하자 염려에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100% 양생 과정을 거치면 내구성이나 백화현상이 중량이 가벼운 기존의 제품보다는 탁월하게 강하며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제작하고 싶은 조형물도 있으실 것 같고 또 향후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친환경 가로등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주력 사업부가 될 건데요. 친환경 가로등이라는 거는 자연 피, 그러니까 자연 피로 나무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가로등 자체를 지금은 삭막한데
그걸로 해놓으면 자연과 또 친환경적이면서도 태양열을 받아서 또 그 전원을 갖다가 다시 이용을 해서 시간대가 되면 밤에 조명으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에만 무해한 것이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열이 연해질을 받아서 저장된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면서 조명이 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가로수를 개발하여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절감에도 더없이 효과적이며 형태가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자연 느낌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 만나본 이곳은 친환경 예술품으로서 아름다운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절감에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도심 속 오아시스를 만들어줄 이곳의 밝은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도심 안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 회사 건물이나 다리, 또 터널 등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들이 과연 안전하게 지어졌을까요? 과거 3년간 발생한 붕괴 사고는 연평균 62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 EPS 공법으로 시공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EPS 공법이란 어떤 건가요? 네, 좀 낯설을 거예요. 아마 이 EPS라는 거는 이제 토목공법의 일환으로 나와 있는 그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 이런 거를 잘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건물을 건물 자체는 멀쩡하게 잘 졌는데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그 토공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는 건물에 어떤 이상이 생길 하자 내지는 그런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품목으로 EPS 공법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EPS 공법은 연약 지반이나 경사지 등의 초경량 성토 재료인 EPS 블럭을 사용하여 하중이나 토합에 관련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EPS 공법이 일반 시공이랑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일단 친환경적이고 깨끗하다. 그 말 뜻은 뭐냐면 EPS 공법이 아닌 다른 대체 품목으로 하게 되면 흙으로 해야 되거든요. 또 흙으로 하는데 우리가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흙을 갖다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덤프라는 그 차가 필요하죠. 덤프가 실어가지고 이동을 해서 그걸 또 현장에다 부리고 또 그걸 부린 거를 또 바닥에다 깔으려면 이제 또 소형 장비로 또 깔아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교체 작업에서 먼지가 날리고 흙을 부리는 쌓는 과정에서 또 밑에 지하 주차장의 어떤 균열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EPS 블럭이라는 건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육안으로 봐서는 스티로폼인데 네, 스티로폼인데 진짜 스티로폼이에요? 이런 제품을 뭐 많게는 뭐 3만 덩어리 루베로 따지면 3만 루베죠. 3만 루베 아니면은 적게는 뭐 2, 3천 루베 정도를 현장에다가 도면에 맞게끔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깨끗하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없고 이거는 땅속에 묻어버리면은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묻어버리면 최소 600년 동안 안 썩는다라고 이 독일 원료사에서 근거를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일단 땅속에 묻는 그 과정이 깨끗하고 주위에 민원이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정리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EPS 공법은 일반 토사의 100분의 1, 기존 경량 성토 재료의 10분의 1 정도로 초경량 자재로 하부 지반의 지지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 주변 환경 등에도 오염이 없습니다. 시공이 인력만으로도 가능하며 초연약 지반이나 급경사지 및 협소한 장소에서도 손쉽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 상태이기 때문에 운반이 간편하고 절단 또한 간단한데요. 성토용 토목재료로서 요구되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고 흙의 대체품으로서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이 일을 전문으로 한 지 좀 꽤 됐고요. 하다못해 설계사에서조차도 EPS 공법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설계사에다가 이제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이제 경량재를 흙 대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EPS라는 거를 이제 많이 선호가 됐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거는 현장 설계회사에서 시공한 물성치보다 현장에서 시공하는 물성치는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설계회사에서는 어떤 안전성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만 해놓고 그 서류를 건설회사에다가 넘기는데 좀 아쉬운 거는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설계회사에서 시공했었던 수치보다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재도 많이 쌓여있고 흙도 더 많이 쌓아놔야만이 그거를 이제 현장 각 곳곳에다가 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설계회사에서 조금 약한 설계 수치의 제품으로 시공회사에다가 넘긴 자료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종류가 4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구조 계산도 필요하지만 예산도 무시 못해요. 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흙 대용으로 EPS 블록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단순하게 10년, 20년을 바라볼 게 아니고 한 3, 40년 아니면 100년, 200년 동안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적인 걸 봤을 때는 조금 지금에서는 비싸더라도 나중 생각을 하면 결코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현장 지역의 안정성 검토를 보더라도 EPS 블록을 하는 게 100배 낫기 때문에 EPS 공법은 시공 현장의 용지 확보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단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급속 시공으로 시공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한데요. 아파트나 골프장, 토사대체로도 우수하고 특히 EPS 블럭을 쌓아 임시 현장으로 만들면 낙성 예방으로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산악지역의 경사지나 도로 토공과 같은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대두되는 현장에서도 EPS 공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저 말고라도 또 다른 업체가 또 몇 군데 계속 생겨가지고 많이 있어야만이 또 라이벌의식을 갖고 더 좋은 제품도 생산하고 좋게 시공을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청계천 가면 음식점이 쭉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있어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EPS도 생산, 시공 이런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찾아오는 허리 디스크. 업무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인들은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디스크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른 자세를 위해 신경을 쓰다가도 금세 안 좋은 자세로 돌아가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앉아서도 건강을 지켜준다는 특별한 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등받이로 있음으로써 그 허리 근육이 약해지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 고정되어 있는 의자보다는 이렇게 움직여줄 때 우리의 그 건강에 에너지가 업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 질을 높입니다. 제 의자에 앉아보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360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좀 허리 운동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예, 좌우측 경사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구리 운동입니다.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옆구리의 살도 많이 감소를 시켜줍니다. 좀 다른 것도 좀 몇 가지만 더 배워볼까요? 예, 그 골반 회선 운동으로 해가지고 그 15도 각도로 해가지고 360도 이렇게 돌리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게 바른 방법인가요? 예, 그 어깨는 안 움직이고 골반만 움직입니다. 아, 왜 훌라후프 여성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요, 뭐 수험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잖아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척추에는 오래 앉아있는 증상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운동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요통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세 불량이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다 보면 역시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이렇게 골반 운동을 해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골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골반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척추하고 그럼 골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척추에서 바로 골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척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마치 우리가 톱니바퀴 굴려서 돌아가듯이 척추가 안 좋으면 골반이 안 좋아지고 골반이 안 좋으면 척추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골반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역시 골반을 좌우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앞뒤로 스트레칭을 해서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는 그 운동을 해야 그래야지 올바른 척추 그리고 올바른 척추의 곡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공부에 치여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골반과 허리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의자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몸매 관리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이렇게 막상 앉아 보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허리에 좀 이렇게 신경이 써져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는 것 같고 또 뭐 따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 시간을 따분해서 운동을 하러 갈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등이 없지만은 사실 등이 없는 관계로 조금 긴장도 되고 그 긴장은 이제 강직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세를 스스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뭐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업무 보면서 허리 운동도 하고 졸음 방지도 되고 재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업무 효율의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도 하네요. 제가 잠시이지만 이걸 해보니까 너무 개운해요. 허리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앞으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 제품이 온 국민이 사용을 하여 국민들의 그 허리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들의 건강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장님. 앞으로도 사람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책임지는 의자를 만들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자는 안전한지, 허리와 목을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더 늦기 전에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서서 일하는 사람보다 건강을 위협받는 사무직 종사자들. 허슬러 의자와 함께 바른 자세, 허리 운동으로 당신의 건강을 챙기시는 건 어떨까요?